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태종 이방원이 알려주는 노후의 품격.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다 줘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아닐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 본인의 시간, 심지어 건강까지도 자식을 위해 다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조선의 기틀을 닦은 태종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자식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태종은 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을까요? 그 무서우면서도 지혜로운 결단 속에 숨겨진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의 품격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태종 이방원, 역사책에서는 왕자의 난을 일으킨 냉혹한 권력자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걸출한 통치자였습니다.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당시 태종의 나이 42세, 아직 한창 정정한 나이였죠. 이제 젊은 세종에게 다 맡기고 편히 쉬셨겠네요? 아닙니다. 태종은 왕위는 물려줬지만 군사권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후에도 4년간 태종은 상왕으로서 군권을 직접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추진하는 정책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했습니다. 권력 욕심을 못 버렸구나. 자식한테도 못 믿고 왜 저러나.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태종의 선택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나만의 울타리를 남겨라. 모든 걸 주면 남는 건 의존뿐.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는 순간 부모는 힘을 잃는다는 것을, 그리고 힘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군권은 조선시대 최고 권력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놓는 순간 태종은 그저 전직 왕에 불과해집니다. 세종이 아무리 효자라 해도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면 세종은 아버지를 무시하진 않겠지만 존중의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판 태종의 지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면서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자식에게 손 벌리며 용돈 받아 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잘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아버지, 그 돈은 좀 아껴 쓰셔야죠. 경제적 힘을 잃은 부모는 의도치 않게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태종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자신만의 울타리 군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부모도 존중받고 자식도 부담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군권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재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지혜,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라. 부모의 독립이 자식의 자유다. 태종은 세종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군권을 쥐고 있어서 내가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나라가 안정된다.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실제로 태종이 상왕으로 군권을 쥐고 있던 4년간 세종은 안정적으로 왕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태종이 모든 권력을 다 놓아버렸다면 젊은 세종은 수많은 정치 세력의 도전과 시험에 직면했을 겁니다. 태종은 자신의 역할을 당당히 지켰고 그 덕분에 세종은 마음 놓고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독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앞에서 미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무겁고 더 답답하고 더 갇히는 느낌이 듭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지킬 때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지고 있어. 너는 내 인생 잘 살아.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 걱정 없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도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태종처럼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지혜, 떠날 때를 알고 준비하라. 욕심이 아니라 질서를 위한 것. 태종은 4년 뒤 스스로 군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종이 충분히 성장했고 이제는 완전히 독립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다 주면 안 되지만 때가 됐는데도 계속 쥐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태종은 떠날 때를 알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이미 중년이 됐는데도 모든 결정에 간섭하고 돈 관리도 대신해주려 하고 너 혼자서는 안 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됐을 때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까지는 당당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태종처럼 우리도 인생의 시간표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힘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언제 조금씩 넘겨줘야 하는지, 언제 완전히 놓아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태종이 우리에게 남긴 것. 태종 이방원. 그는 냉혹한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가 바로 서라.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경제적 독립 점검하기.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노후 자금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 몫을 챙기기 시작하십시오. 이 건강 챙기기.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 30분씩 산책, 규칙적인 식사, 정기검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3. 내 삶 만들기. 자식 이야기만 하는 부모에서 벗어나십시오.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문장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자식도 당신을 더 존경합니다. 4. 당당한 대화. 자식 앞에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인생 잘 살고 있어.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타이밍 공부하기. 언제 도와주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세요.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되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마무리 비우고 채우는 삶. 여러분, 자식 사랑도 내가 바로 서야 가능합니다. 나를 비워서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채워서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 걱정 조금 내려놓고 나를 위해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종 이방원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군권을 지킵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자 결국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는 삶.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